요즘에 그 반일 프레임이 걸려있는 그 밑에서 뭐가 있어? 조금만 이제 반일에 반대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저가 친일파다 이런단 말이야. 그죠? 마녀 사냥하듯이. 근데 이제 이영훈 교수라고 그 양반 밑에 이제 그 양반이랑 같은 뜻을 하는 소장파 학자들이 말한 뭐 반일 종족주의 뭐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일 종족주의의 논리는 친일파다. 그죠?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세력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일 종족주의라는 내용은 보면은 우리네 그 위안부 피해, 징용자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스스로 몸을 팔러 간 거다. 내지는 징용자, 물론 그 가서 이제 돈을 못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들 스스로 일하러 간 거지 어떻게 그게 강제로 징집을 했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간 거지. 이거는 웃기지 마라. 그건 친일파다. 지금 이 논리가 상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반일, 반공교육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완전히 그 빨갱이. 나는 어렸을 때 빨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빨간색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그런 교육을 했고. 그러니까 뭐 반대 이론이 없이 무조건 빨갱이. 그 다음에 반대 이론 없이 무조건 반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대법원의 그 징용자 판결 때문에 이제 한일 경제전쟁까지 붙는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반일 종족주의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기존에 받았던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을 그 틀을 벗어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볼 때는 괴리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역질이 난다. 막 이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말이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억지로 간 사람도 있고, 지발로 간 사람도 있고. 당시에, 그러죠, 있죠. 당시에 신일본 제철 가서 일할 사람 이렇게 공고를 냈더니,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간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가서 이제 봉급을 못 받고 이제 그렇게 노동의 착취와 성적인 착취만 당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또 얘기도 하겠지만 그 동기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네 근대 문학 소설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애들이 집에서 굶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 대주주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있는 그 대주주 집에 가서 이렇게 얼찌얼찐 거리다가 그 대주주 눈에 빨리 띄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한번 저 뒷방에 가서 그러면 이 감자 배달을 얻어와 갖고 집에 와서 애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걸로 굶주린 애들을 달래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같으면 확 그냥 자살할 뿐이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엄마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시대에 처절했던 아주 고통스러웠던 가난과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적 배경이요. 또 생활 환경이요. 또 문화요. 문학까지 된 거 아니야. 근대 문학 소설에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우리나라 시대적 배경을 안고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웠었던 때인가 보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가 보다. 그런 배경을 놓고 반일 종족주의의 얘기를 생각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친일파, 저것들은 다 친일파들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웠던 거는 더 이전에 원초적으로 그네들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생활이 더 곤궁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더 어려워졌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잘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야, 니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고 성적 수탈하고 욕보였잖아. 너 사과해 지금. 그리고 돈 배상해.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사과는 할 것 같죠. 아니, 자기는 할아버지가 그랬어.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물론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시에 어떻게 이제 돈을 뭐 배상을 해라 그래갖고 배상도 했단 말이야. 예? 일본은 우리나라에 배상을 뭐 3번인가를 했대. 그리고 8번 사과를 했대. 근데 사과한 놈한테 이쪽에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야, 너 빨리 또 사과하고 돈 내놔, 이 말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서로. 이런 부분이 또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중용자 피해와 수모를 당했어. 네? 그러면 나로서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좀 그것도 넉나간 놈이고, 분명히 팩트는 알아야지. 알고 있지만 내 조상의, 내 부모의, 내 조상의 어떤 치부를 내가 덮어야지 옳은 거지. 그죠? 그러다 그 팩트를 모르면 생뚱맞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돈 물어내 너. 미안하다고 사과해. 자꾸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정말 36년 동안 수탈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네 사람들이 징용을 가서 그러니까 일본으로 끌려가서 걔네들이 거기로 침략했다. 거기서 또 동남아 가서 일본 입장에서 또 수탈하듯이 그렇게 수탈을 했는지도 모르잖아, 그거는. 근데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끌려간 거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보직이 주어지면 어떤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객관적인 입장,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으로 봐야 된다. 같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합방을 하고 일본이랑 그런 나라인데 왜 거기냐. 근데 그것이 우리 자의적으로 합방하고 싶어서 합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인정이 되니까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 있지는 않고 이제 나왔겠죠. 즉 모든 관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론이 분열되고 친일파다, 저 새끼들은 친일파다, 아니다, 반일 종족주의, 이거 내용을 알아야 된다, 뭐 이 얘기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그 식민지 시대 때의 그런 그 캐캐묵은 사고 가지고 언제까지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언제 이렇게 갈 거냐고.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팩트도 인정을 해야 되고 알고 가야 되고, 또한 우리 조상네 허물은 자꾸 떠들어내서 어쩌자는 거요. 그러니까 알고는 가되 덮어놔야지 뭘 잘났다고 갖고 자꾸 떠들어대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옳다 이게 아니고, 이 둘 다 빨리 이제 좀
이런 캐캐묵은 논리 가지고 국민을 분열하는 이런 이 식의 어떤 논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만, 센 놈은 저쪽에서 인정해줘야지. 내가 세다 얘기한다. 그게 되냐고요. 무슨 말이냐. 상대가 저 새끼는 센 놈이야. 저 놈은. 어? 이렇게 해야지. 참 답답하니까. 그냥.